중국 장시성에 위치한 한 고속도로. 이곳에서 귤을 싣고 달리던 한 화물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전복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차에 실려있던 수많은 귤들은 모두 도로에 쏟아져 내렸는데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이 사건으로 인해 운전자가 받은 충격은 매우 큰 것처럼 보였고, 운전자는 차 안에 갇힌 채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운전자가 탈출하지 못하자 너나 할 것 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자력으로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전자와 조수석에서 정신을 잃었던 그의 조카를 구하러 오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공통적으로 들려있는 물건이 있었던 거죠. 바로 포대자루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운전자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길바닥에 널려있는 귤을 쓸어 담아가기 위해 포대자루를 들고 전력 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모두 급하게 귤을 포대자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아직도 운전자의 신음이 흘러나오고 있었기에 언제 그가 차에서 탈출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잠시 후 운전자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으면서도 가까스로 차량에서 탈출하여 귤 도둑들을 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민들이 보인 반응은 황당하기 그지없었는데요. 귤을 돌려받으려는 운전자를 무력으로 제압한 것이었죠. 이렇게 그들은 한참 동안 도로에 널린 귤을 줍다가 중국 공안경찰이 도착해서야 포대자루를 품에 안고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운전자는 허탈한 심정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버렸죠. 후난성에서 가져온 귤을 첫 번째 장거리 운송하던 중이었습니다. 제 첫 직업이고 첫 임무였죠. 아직 갚아야 할 차량 대금도 많은데 너무 허탈합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음료수를 배달하는 차량이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근처 마을 사람들은 떨어진 음료수를 훔쳐가려고 이곳에 모여들었었는데요. 음료수를 주워서 집에 돌아와 보니 그들의 집은 모두 철거된 후였습니다. 알고 보니 개발지역에서 버티고 안 나가는 철거민들의 집을 몰래 부수기 위한 관공서의 계략이었다고 하죠.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충격 그 자체일 텐데요.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매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주병을 싣고 가던 화물차가 도로에서 이것들을 쏟아버리는 사건이 있을 텐데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 트럭터미널 사거리에서는 갑자기 소주 600여 병이 도로로 쏟아져 5분여 동안 차량 통행에 큰 차질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600여 병이나 쏟아진 것 치고는 5분 만에 정리됐다는 사실이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것은 중국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당시 도로를 통행 중이던 운전자들이 모두 나와 소주병을 수거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운전자들은 소주병 때문에 도로가 막혀 통행에 차질이 생겼으니까요. 모두가 함께 도우면 조금이라도 빨리 정체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차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라고 답했는데요.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도운 것이지만 앞선 중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확연히 다른 반응이란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구글에서 도로 소주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만 해봐도 유사 사건은 수도 없이 나와 타인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돕는 것은 한국에서 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연도 앞선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주 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정재현, 송희재 씨는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길가에서 1000만원권 수표 한 장과 현금 20만원을 주었었는데요. 상당히 큰 금액이라 자신이 가지고 싶었을 법한데도 그들은 즉시 인근 파출소에 가 이를 경찰관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라동의 주민인 62세 원보결 씨도 1000만원권 수표 한 장과 현금 31만원을 주었다며 경찰관에게 이를 신고하러 왔었는데요. 경찰서 측에서는 수소문 끝에 한 80대 할아버지가 이 돈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할아버지께 연락하여 돈을 모두 돌려주었죠.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만기된 예금을 자식들에게 나눠줄 생각으로 새마을 금고에서 이 모든 금액을 찾아 외투 안에 넣었었는데요. 노인정에 가던 중 이를 분실하였지만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선량한 시민들이 이를 발견하여 돌려받을 수 있었고 할아버지는 소중한 돈인데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 라며 금액을 돌려준 이들에게 사례금을 주고 싶다 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당연한 일이라며 사례금을 거절하였죠. 그리고 이 소식은 해외에도 전해져 수많은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눈앞에 2만 달러가 놓여 있었는데 욕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나는 자신이 없어.
심지어 한 명의 선한 사람이 찾아준 것이 아니라 두 명이 찾아다 줬다는 점이 더 신기해. 이 정도면 순전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게 한국의 문화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오히려 죽은 사람이 갖는 게 당연하다고 할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손해를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분위기야. 경찰들이 할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아낸 것도 신기하네.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아낸 거지? 우리 경찰이었으면 그냥 귀찮아서 신고자한테 가지라고 했거나 경찰관 본인의 호주머니에 넣었을 것 같아. 그러고는 그날 밤 회식을 했겠지. 내가 저번에 서울에 여행 갔을 때에는 모두가 바빠 보여서 이런 인정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한국에 여행 가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아. 이곳저곳 다니면서 한국인들의 문화를 탐방해야겠어. 한국은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옛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서구권 사회는 아무래도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해서 옛 문화와 신문화에 큰 괴리가 있지만 한국은 한 세기도 안 되는 시간에 세상이 바뀌었잖아? 세상은 바뀌었어도 아직 사람은 바뀌지 않은 거지. 그리고 자신을 중국인이라 밝힌 한 네티즌은 이와 같은 영미권 네티즌의 의견에 첨언을 하였습니다. 중국도 순식간에 발전한 것은 똑같은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어려울까?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가 주도한 세계보건기구 WHO 차원의 우호 그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출범했습니다. 외교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지지그룹 출범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호그룹은 WHO와 글로벌 펀드, 백신면역연합, 국제의약품구매기구 등 국제보건기구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를 기반으로 출범했습니다. WHO 사무총장과 백신면역연합 CEO 등 80여 명이 출범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막을 수 없다며 제네바 차원에서 보건 거버넌스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UN 우호그룹, 어제 WHO 우호그룹, 오는 26일 유네스코 우호그룹을 출범해 K-방역 모델 공유와 보건 분야 다자 협력을 주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성공적 코로나19 대응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 지난달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소집된 G20 화상특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초 급증하던 코로나19 국내 확진세가 진정되면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방역 모델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던 시기다. 실제 해외 당국과 언론에서 한국의 대응 사례에 대한 호평은 이어지고 있다. 국제공조가 필요한 바이러스 대응의 특성상 G2 국가인 미중의 리더십이 필수적이었지만 균열만 강화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무총장 사퇴 서명이 70만 건을 넘길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한국 모델에 쏠린 것은 주지할 만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호평이 고무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위기는 한국에 기회도 주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세계의 변화는 결코 한국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이유에서다. 빅터 차미국 조지 타운대 교수는 지난 10일 발행된 잡지 포린 어페어스에 한국이 최상의 대응 방식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같은 날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미국과 한국이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다른 대응을 했는지 조목조목 비교하고 있다. 대북 문제에는 현 한국 정부와 생각의 결을 달리하는 한반도 전문가인 그가 방역 문제에 관한 호평을 내놨다는 점이 관심을 끌었다. 조금씩 강조하는 점은 다르지만 대개 해외 유력 언론들은 한국 사례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프랑스 르 피가로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한국의 시민의식을 호평했고 영국 가디언은 권력을 다그쳐 일하게 만드는 한국인의 특징을 조명했다.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서구 주요 언론에서에 따라 한국을 우수 사례로 꼽으며 이 같은 평가는 그 외의 세계, 제3세계 국가로도 공유되는 추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 24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해외 유입이 증가해도 국경 봉쇄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형 모델의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진단키트 등 방역 물자와 방역 경험 공유 요청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기 위해 27일 코로나19 국제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K방역 웹세미나를 3개월간 진행하기로 했다. 김홍규 아주대 교수는 해외 평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한국 앞에 놓인 상황을 봤을 때 이를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속수무책으로 코로나19에 무너지는 상황에서 한국 사례의 부각이 체제 보루로 기능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분석했다. 봉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중국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던 서구 국가들이 이에 대비되는 한국의 예를 통해 민주주의적 방식에 대한 확신과 안위를 찾는다는 얘기다. 자국 당국을 비판하기 위해 한국 사례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대선을 앞둔 미국 언론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한국을 반대 사례로 부각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다. 위기 대응에 대한 우호적 평가와 별개로 앞으로 한국에 닥칠 상황은 좋지만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세계 질서에 구조적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세계적 위기에서 발동했던 미국의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중국대로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 그런 가운데 두 강대국은 바이러스 진원지 경쟁을 벌이며 으르렁거리고 있다. 전통 안보 영역에서의 미중 경쟁이 전염병을 매개로 비전통 안보 영역에 그대로 옮겨왔고 가운데 낀 한국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는 얘기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한국 모델은 한국적 상황에 맞는 것이었을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평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에도 한국이 코로나19 위기에서 얻은 보건 소프트 파워는 위기 속자산이 되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현재 리더십이 부재한 타자 무대에서 그렇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책 브리핑 기구에서 G20 특별정상회의는 한국의 국가 위신과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아세안 플러스 3 특별화상정상회의도 열렸다.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열린 기회를 적극 활용해 다가올 위기에 대응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이 방역 공조와 관련해서는 역할을 찾았지만 경제 공조에서 자리를 찾아야 할 필요도 제기된다. G20에서도 일부 논의됐지만 앞으로는 각국이 맞닥뜨린 경제적 후폭풍에 대응하는 과제가 다자 무대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속에서 한국의 목소리와 역할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공조는 방역 공조의 영역에 비해 제한적이라면서도 코로나 위기 극복 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한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논의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